할아버지, 여긴 우리 엄마 묻힌 곳인데 왜 울고 계세요? 7살 소녀의 이 한마디가 대한민국 최고 재벌 회장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습니다. 그날 추모비 앞에서 벌어진 일, 당신이라면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우연의 일치가 아닙니다. 30년간 숨겨진 가족의 비밀, 그리고 상상할 수 없는 배신이 드러나는 충격적인 진실 말입니다. 이 이야기에 공감하신다면 댓글로 숫자 2를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제게는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다음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원동력이 됩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김태준, 63세, 한국 굴지의 건설회사 태양그룹 회장, 자수성가로 일군 재산이 2조 원. 하지만 그의 눈빛엔 돈으로 살 수 없는 깊은 상처가 서려 있었습니다. 매주 토요일 오후 3시, 그는 반드시 한 곳을 찾아갔습니다. 서울 외곽 한적한 언덕 위 작은 추모공원. 그곳엔 고 김유진 1985년에서 2010년이라고 새겨진 소박한 비석 하나가 서 있었습니다. 유진아, 아빠가 또 왔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25년간 반복해온 이 시간이지만 여전히 가슴 한켠이 찢어지는 듯 아팠죠. 딸 유진은 25세의 나이에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의대 레지던트였던 그녀는 야간 응급실 근무를 마치고 돌아가던 길이었어요. 비 오는 새벽, 미끄러진 차량과 정면 충돌. 그 자리에서 즉사였습니다. 내가 더 자주 와야 했는데 미안하다. 항상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성공에만 매달려 딸과의 시간을 소홀히 했다는 자책. 돈을 많이 벌수록 더 커지는 허무함이었죠. 그런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할아버지, 왜 울고 계세요? 뒤에서 들린 맑은 목소리. 김태준은 깜짝 놀라 돌아봤습니다. 7살 정도로 보이는 여자아이가 서 있었어요. 낡은 원피스를 입었지만 눈만큼은 맑고 예뻤습니다. 아이 곁엔 더 낡은 옷을 입은 할머니가 함께 있었죠. 여기, 너희가 올 곳이 맞니?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우리 엄마 여기 있어요. 김유진 엄마요. 김태준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김유진? 자신의 딸과 똑같은 이름? 하지만 진짜 충격은 다음 순간이었습니다. 엄마 이름이 뭐라고 했지? 김태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김유진이요. 여기 써 있잖아요. 아이가 손으로 비석을 가리켰습니다. 분명히 같은 비석, 같은 이름이었어요.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이 아이가 말하는 김유진은 엄마라고 했는데 자신의 딸 김유진은 결혼도 안 했고 아이도 없었거든요. 할머니, 이분 누구세요? 아이가 할머니 손을 잡고 물었습니다. 하늘아, 인사 안 했구나. 안녕하세요. 저는 박순덕이고요. 이 아이는 제 외손녀 하늘이에요. 박순덕? 김태준의 머릿속에 30년 전 기억이 번개처럼 스쳤습니다. 대학교 2학년 때 사귄 첫사랑. 윤순덕. 가난한 집안 출신이었지만 누구보다 순수하고 아름다웠던 그녀. 집안의 반대로 헤어져야 했던 그 사람. 혹시 윤순덕 씨를 아십니까? 박순덕 할머니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어떻게 우리 딸 이름을. 김태준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딸, 윤순덕 씨가 당신 딸이라고요? 네. 그런데 당신은 누구시기에? 순간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30년 전 자신이 버린 첫사랑 윤순덕. 그녀에게 딸이 있었고 그 딸의 이름이 김유진. 그리고 지금 이 7살 아이는 그 김유진의 딸. 즉, 자신 앞에 선 이 아이는. 잠깐요. 그러면 이 아이 아버지는 누구입니까?
박순덕 할머니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건 말하기 어려운 일이에요. 우리 딸 유진이가 아이 아버지 얘기는 끝까지 안 했거든요. 김태준의 등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혹시 이 아이가 자신의 피를 나눈? 하지만 잠깐 뭔가 이상했습니다. 자신의 딸 김유진은 25세에 죽었는데 이 아이 엄마인 김유진은 아이를 낳고 키웠다는 얘기잖아요. 할머니, 유진 씨는 언제 돌아가셨나요? 작년 2023년 3월이었어요. 김태준이 다시 비석을 받습니다. 고 김유진 1985년에서 2010년. 2010년에 죽었다고 써 있는데 할머니는 작년에 죽었다고 하고 뭔가 완전히 틀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적인 건 따로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얼굴이 하얘졌는데 하늘이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김태준을 올려다봤습니다. 아, 아니다. 괜찮다. 김태준은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은 완전히 혼란스러웠어요. 같은 이름의 두 김유진. 하나는 2010년에 죽었고 하나는 2023년에 죽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인가요? 하늘아, 우리 가자. 할아버지 기분이 안 좋으신 것 같다. 박순덕 할머니가 아이 손을 잡아당겼습니다. 아니에요. 잠깐만요. 김태준이 급히 불렀습니다. 이 상황을 그냥 넘길 수는 없었거든요. 혹시 연락처를 알 수 있을까요? 윤순덕 씨와 제가 아는 사이일 수도 있어서요. 박순덕 할머니가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김태준을 봤습니다. 아는 사이라고요? 어떤 대학교 때 친구였습니다. 오래전 일이지만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친구가 아니라 연인이었죠. 하지만 지금 진실을 다 말할 수는 없었어요. 그렇다면 할머니가 망설이는 사이 하늘이가 주머니에서 작은 손수건을 꺼냈습니다. 할아버지, 이거 떨어뜨렸어요. 김태준이 받아든 손수건을 보고 얼어붙었습니다. 모서리에 수놓여진 이니셜 Y, S, 윤순덕의 이니셜이었습니다. 이거 어디서 났니? 할머니 방에 있던 거예요. 엄마가 아껴서 간직하던 거라고 했어요. 김태준의 손이 떨렸습니다. 30년 전 그가 윤순덕에게 선물한 손수건이었어요. 당시 명동에서 비싼 돈 주고 사서 술을 놓아준 거였죠. Y, S, 내 사랑하는 순덕이에게. 태준이가 뒷면에 있던 자신의 메시지까지 선명하게 기억났습니다. 그녀가 30년간 이걸 간직해왔다고, 그리고 죽기 전까지 딸에게 아껴서 보관하라고 했다고. 할머니, 혹시 순덕 씨가 제 얘기를. 어머 세상에. 박순덕 할머니의 얼굴이 놀라움으로 가득 찼습니다. 당신이 혹시 김태준 씨? 김태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어머나, 우리 딸이 그렇게 찾던.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찾았다고요? 저를? 네. 딸이 죽기 전까지도 당신 얘기를 했어요. 태준 오빠가 보고 싶다고, 한 번만 더 보고 싶다고. 김태준의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자신이 성공에만 매달려 있을 때 순덕이는 자신을 그리워하며 살았다는 거네요. 하지만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의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할머니, 이 아이 엄마 김유진이 순덕 씨 딸이라고 하셨는데 혹시 유진이 아버지가 누군지 아세요? 박순덕 할머니가 입술을 꾹 깨물었습니다. 그건 무덤까지 가져가야 할 비밀이라고 했어요. 하지만 진짜 비밀은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태양그룹 회장실. 김태준은 30년간 자신의 오른팔 역할을 해온 비서 차부장을 불렀습니다. 차부장, 급한 일이 있다. 네, 회장님.
은밀한 조사를 해야 한다. 절대 누구에게도 알리면 안 되고. 차 부장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30년간 김태준을 보좌하면서 이런 톤을 들어본 적이 거의 없었거든요. 김유진이라는 사람을 찾아봐라. 김유진이요? 회장님 따님 말씀이신지. 아니다. 다른 김유진이다. 김태준이 메모지에 뭔가를 적어서 건넸습니다. 1985년생, 엄마는 윤순덕. 작년 2023년 3월에 사망. 7살 딸이 있고 아이 이름은 하늘이다. 차 부장이 메모를 받아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언제까지 필요하신지요? 오늘 안에. 네, 오늘 안에요? 응급하다. 뭔가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어. 김태준의 목소리에 불안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차 부장이 나간 후 김태준은 책상 서랍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30년 전 윤순덕과 함께 찍은 사진. 대학교 축제 때였죠. 두 사람 모두 행복해 보였습니다. 순덕아, 내가 그렇게 힘들게 살았구나. 그날 오후 6시 차 부장이 다시 회장실에 나타났습니다. 얼굴에 당혹감이 가득했어요. 회장님,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만 어떻게 됐나? 이상한 점이 너무 많습니다. 차 부장이 서류를 테이블에 펼쳤습니다. 먼저 윤순덕 씨는 2020년에 돌아가셨습니다. 2020년? 네. 그런데 어제 만나신 분은 박순덕 씨라고 하셨죠? 윤순덕 씨가 아니라요. 김태준이 이마를 짚었습니다. 아, 내가 잘못 들었나? 그리고 더 이상한 건 김유진 씨에 대한 기록입니다. 차 부장이 다른 서류를 가리켰습니다. 김유진, 1985년생, 2023년 3월 사망 맞습니다. 하지만 사망 신고가 올린 시점이 이상해요. 무슨 말인가? 사망 당일이 아니라 한 달 후에 신고가 됐습니다. 그것도 박순덕 씨가 아니라 전혀 다른 사람이 했어요. 김태준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다른 사람? 네. 김현우라는 사람입니다. 김현우. 김태준이 알고 있는 이름이었습니다. 자신의 아들이었거든요. 현우가. 왜? 그리고 한 가지 더. 김유진 씨의 주소지가. 차 부장이 망설였습니다. 어디인가? 강남구 청담동입니다. 아주 비싼 동네예요. 가난한 집안이라고 보기엔. 김태준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어제 본 박순덕 할머니와 하늘이는 분명히 가난해 보였는데 김유진은 강남에서 살았다? 그리고 왜 자신의 아들 김현우가 김유진의 사망 신고를 했을까? 차 부장, 한 가지 더 조사해봐. 네, 말씀하세요. 우리 집안, 현우와 아내가 최근 1년간 뭘 했는지 알아봐. 특히 작년 3월 전후로. 차 부장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회장님, 그건 가족분들을 조사하시겠다는 응급 상황이다. 뭔가 숨겨진 게 있어. 그리고 김태준의 예감은 맞았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충격적이었어요. 그날 저녁 김태준의 집. 평소와 다름없는 가족 저녁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아버지, 오늘 무슨 일 있으셨어요? 표정이 안 좋아 보이는데. 아들 김현우 35세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아니야, 별일 없다. 김태준은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아들의 반응을 유심히 관찰하고 있었어요. 여보, 요즘 너무 무리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내 이영희 58세도 함께 걱정했습니다. 회사 일도 적당히 하고 건강 챙기세요. 평범한 대화였습니다. 30년간 이어온 따뜻한 가정의 모습이었죠. 하지만 김태준의 눈에는 뭔가 다르게 보였어요. 현우야, 작년 이맘때 뭐 했는지 기억나? 작년요? 글쎄요.
특별한 건 없었던 것 같은데 김현우의 대답이 너무 빨랐습니다. 마치 미리 준비한 것처럼 3월쯤 말이야. 3월. 아, 그때 출장 많이 다녔죠. 부산 쪽 프로젝트 때문에. 이영희가 끼어들었습니다. 맞아요. 현우가 한 달 넘게 집에 못 들어왔잖아요. 김태준이 젓가락을 놓았습니다. 한 달 넘게? 네. 3월 초부터 4월 중순까지였나? 정말 바빴어요. 하지만 김태준은 알고 있었습니다. 작년 3월에 부산 프로젝트는 없었다는 걸요. 자신이 회장이니까 모든 프로젝트를 승인하는 건 자신이거든요. 현우야, 부산에서 뭐 했는지 자세히 말해봐. 김현우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아, 그냥 현장 관리하고 그런 거죠. 어느 현장? 네. 그게 김현우가 머뭇거렸습니다. 그 순간 이영희가 재빨리 화제를 돌렸어요. 여보, 밥 다 식어요. 얘기는 나중에 하고 빨리 드세요. 김태준은 아내를 빤히 봤습니다. 30년 결혼 생활을 함께한 부부. 이영희가 언제 화제를 돌리려고 할 때의 표정을 그는 너무 잘 알고 있었거든요. 영희야, 너도 현우가 부산에 있다는 걸 알고 있었지? 당연히 알죠. 남편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면 되겠어요? 그럼 현우한테 연락은 했고? 물론이죠. 매일? 이영희가 잠깐 멈칫했습니다. 매일은 아니어도 자주요. 김태준의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현우야, 부산에서 누구와 같이 있었나? 혼자요. 정말로? 네. 김현우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김태준이 갑자기 일어났습니다. 나 화장실 좀 다녀올게. 하지만 화장실로 가지 않고 거실 구석으로 갔어요. 그곳에서 아들과 아내의 대화를 엿들었습니다. 엄마, 아버지가 뭔가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김현우의 속삭임이 들렸습니다. 조용히 해. 들릴라. 그런데 정말 어떻게 할까요? 만약 아버지가. 걱정 마. 아무것도 모르셔. 이영희의 목소리에 묘한 차가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만약 김유진 일이 들통나면 김태준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김유진? 자신의 가족이 왜 김유진을 알고 있을까? 그런 일은 없을 거야. 우리가 얼마나 조심스럽게 처리했는데. 처리했다고? 김태준의 등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가족이 뭔가 숨기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하지만 진짜 충격은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그날 밤 김태준은 잠들 수 없었습니다. 아내와 아들이 주고받은 대화가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김유진 일이 들통나면 우리가 얼마나 조심스럽게 처리했는데 대체 뭘 처리했다는 건가요? 새벽 2시 김태준은 조용히 침실을 나왔습니다. 아내 이영희는 깊이 잠들어 있었어요. 평소에 불면증이 심해서 수면제까지 먹는데 오늘은 너무 편안하게 자고 있었습니다. 김태준은 아들 김현우의 방으로 갔습니다. 문 앞에서 귀를 기울이니 누군가와 전화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네, 괜찮습니다. 아버지는 아무것도 모르세요. 김현우의 목소리였습니다. 네, 확실해요. 김유진 얘기만 안 나오면 문제 없어요. 김태준이 문에 귀를 더 가까이 댔습니다. 박순덕 할머니가 뭘 말했든 상관없어요. 어차피 증거가 없잖아요. 박순덕? 어제 추모공원에서 만난 그 할머니? 네, 알겠습니다. 하늘이는 계속 조심스럽게 지켜보겠습니다. 하늘이까지? 김태준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자신의 아들이 7살 아이까지 지켜보겠다고? 왜? 무슨 이유로? 그럼 다음 주에 봬요. 네, 안녕히 계세요. 전화가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김태준은 급히 자신의 방으로 돌아갔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분명히 자신의 가족이 뭔가를 숨기고 있다. 그리고 그 비밀은 김유진, 박순덕 할머니, 그리고 7살 하늘이와 연관되어 있다. 하지만 왜? 다음 날 아침 김태준은 차 부장에게 지시했습니다. 어제 말한 조사 결과 더 자세한 내용 있나? 네, 밤새 조사했습니다. 차 부장이 두꺼운 파일을 꺼냈습니다. 김유진 씨에 대한 더 구체적인 정보가 나왔습니다. 말해봐. 김유진 씨는 간호사였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건 7년 전부터 일을 안 했어요. 왜? 임신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낳은 후로는 계속 전업주부로 지냈고요. 그럼 생활비는 어떻게? 차 부장이 의미심장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게 가장 이상한 부분입니다. 매월 500만 원씩 정기적으로 입금이 됐어요. 누구한테서? 익명 계좌입니다. 추적이 안 되게 처리됐어요. 김태준의 미간이 찌푸려졌습니다. 7년간 매월 500만 원이면 총 4억 2천만 원이네. 네. 그런데 더 이상한 건 그 돈이 김유진 씨가 죽은 다음 달부터 다른 계좌로 이체되고 있다는 겁니다. 다른 계좌? 네. 박순덕 씨 계좌로요. 김태준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 7년간 김유진에게 돈을 주다가 김유진이 죽은 후엔 할머니에게 주고 있다. 차 부장, 그 익명 계좌. 추적할 방법 없나? 일반적으론 불가능하지만 회장님 인맥을 동원하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당장 해봐. 네. 그런데 회장님, 차 부장이 망설였습니다. 뭐가 또 있나? 김현우 상무님 신용카드 내역도 확인해 봤는데요. 뭐? 작년 3월에 강남구 청담동 어느 병원에서 큰 금액이 결제됐습니다. 병원? 산부인과 병원이에요. 그런데 금액이 5천만 원입니다. 김태준이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산부인과에서 5천만 원? 그것도 김유진이 죽은 바로 그 시기에? 차 부장, 그 병원 이름 뭐야? 청담 여성 클리닉입니다. 김태준의 머릿속에서 모든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알기엔 아직 부족했어요. 그날 오후 김태준은 혼자 박순덕 할머니가 사는 곳을 찾아갔습니다. 차 부장이 조사한 주소지는 서울 외곽의 낡은 동네였어요. 좁은 골목길, 오래된 단독주택들. 30년 전 자신이 어려웠을 때 살던 곳과 비슷했습니다. 찾았다. 작은 단층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대문 앞에는 작은 화분들이 놓여 있었고 빨래가 줄에 걸려 있었어요. 할머니 계세요? 김태준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누구세요? 박순덕 할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제 추모공원에서 만났던 김태준입니다. 문이 조심스럽게 열렸어요. 어머, 정말 오셨네요. 들어오세요. 집안은 매우 소박했습니다. 오래된 가구들, 낡은 TV. 하지만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었어요. 하늘이는 어디 있나요? 유치원 갔어요. 조금 있으면 돌아올 텐데. 김태준이 작은 소파에 앉았습니다. 할머니, 어제 못다한 얘기를 하고 싶어서 왔습니다. 네. 박순덕 할머니의 표정이 조심스러워졌습니다. 윤순덕 씨, 제 첫사랑이었습니다. 아, 30년 전에 헤어졌지만 지금까지 마음 한켠에 남아 있었어요. 김태준의 목소리에 진실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사실 저도 딸한테서 많이 들었어요. 태준 오빠 얘기. 그래요? 네. 딸이 그러더라고요. 언젠가 꼭 다시 만나고 싶다고, 사과하고 싶다고. 사과요? 왜? 박순덕 할머니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딸이 거짓말을 했거든요. 거짓말? 30년 전에 당신과 헤어질 때 사실 임신을 했었어요. 김태준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임신을? 네. 하지만 집안 사정상 말할 수 없었어요. 당신네 부모님이 워낙 반대했고 딸도 당신 앞길에 방해되고 싶지 않다고. 김태준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30년 전 윤순덕이 임신을 했다고? 그럼 그 아이가 김유진인가요? 네. 김태준이 숨을 못 쉬겠었습니다. 김유진이 자신의 딸? 그럼 하늘이는 자신의. 잠깐요, 할머니. 그럼 하늘이는 제 외손녀라는 뜻인가요? 박순덕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런데 뭔가요? 할머니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유진이가 죽기 전에 하는 말이 하늘이 아빠를 찾아달라고 했어요. 아빠요? 네. 하늘이 친아빠 말이에요. 김태준이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친아빠가 따로 있다고요? 유진이와 결혼한 사람이? 아니에요. 유진이는 결혼 안 했어요. 그럼 박순덕 할머니가 주머니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이 사진을 보세요. 사진 속에는 김유진과 한 남자가 함께 있었어요. 남자는 30대 중반 정도로 보였고 김태준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 남자는 자신의 아들 김현우였습니다. 이게 뭐예요? 유진이가 몰래 간직하던 사진이에요. 하늘이 아빠라고 했어요. 김태준의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자신의 아들 김현우가 김유진과 그리고 하늘이의 아빠라고? 그럼 하늘이는 자신의 외손녀이면서 동시에 손녀? 할머니, 이게 확실한 건가요? 네. 유진이가 죽기 전에 직접 말했어요. 하늘이 아빠는 김현우라고. 김태준의 온몸이 떨렸습니다. 그제서야 모든 게 이해됐어요. 왜 김현우가 김유진의 사망 신고를 했는지, 왜 7년간 매월 500만 원씩 보내줬는지, 왜 가족들이 이 일을 숨기고 있었는지. 김현우는 자신의 배다른 누나와 관계를 가졌고 아이까지 낳았던 거예요. 그리고 그 사실을 숨기기 위해. 하지만 진짜 충격은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그날 밤 김태준은 잠들 수 없었습니다. 아내와 아들이 주고받은 대화가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김유진 일이 들통나면 우리가 얼마나 조심스럽게 처리했는데 대체 뭘 처리했다는 건가요? 새벽 2시 김태준은 조용히 침실을 나왔습니다. 아내 이영희는 깊이 잠들어 있었어요. 평소에 불면증이 심해서 수면제까지 먹는데 오늘은 너무 편안하게 자고 있었습니다. 김태준은 아들 김현우의 방으로 갔습니다. 문 앞에서 귀를 기울이니 누군가와 전화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네, 괜찮습니다. 아버지는 아무것도 모르세요. 김현우의 목소리였습니다. 네, 확실해요. 김유진 얘기만 안 나오면 문제 없어요. 김태준이 문에 귀를 더 가까이 댔습니다. 박순덕 할머니가 뭘 말했든 상관없어요. 어차피 증거가 없잖아요. 박순덕? 어제 추모공원에서 만난 그 할머니? 네, 알겠습니다. 하늘이는 계속 조심스럽게 지켜보겠습니다. 하늘이까지? 김태준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자신의 아들이 7살 아이까지 지켜보겠다고? 왜? 무슨 이유로? 그럼 다음 주에 봬요. 네, 안녕히 계세요. 전화가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김태준은 급히 자신의 방으로 돌아갔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분명히 자신의 가족이 뭔가를 숨기고 있다. 그리고 그 비밀은 김유진, 박순덕 할머니, 그리고 7살 하늘이와 연관되어 있다. 하지만 왜? 다음 날 아침 김태준은 차부장에게 지시했습니다. 어제 말한 조사 결과 더 자세한 내용 있나? 네, 밤새 조사했습니다. 차부장이 두꺼운 파일을 꺼냈습니다. 김유진 씨에 대한 더 구체적인 정보가 나왔습니다. 말해봐. 김유진 씨는 간호사였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건 7년 전부터 일을 안 했어요. 왜? 임신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낳은 후로는 계속 전업주부로 지냈고요. 그럼 생활비는 어떻게? 차 부장이 의미심장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게 가장 이상한 부분입니다. 매월 500만 원씩 정기적으로 입금이 됐어요. 누구한테서? 익명 계좌입니다. 추적이 안 되게 처리됐어요. 김태준의 미간이 찌푸려졌습니다. 7년간 매월 500만 원이면 총 4억 2천만 원이네. 네. 그런데 더 이상한 건 그 돈이 김유진 씨가 죽은 다음 달부터 다른 계좌로 이체되고 있다는 겁니다. 다른 계좌? 네. 박순덕 씨 계좌로요. 김태준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 7년간 김유진에게 돈을 주다가 김유진이 죽은 후엔 할머니에게 주고 있다. 차 부장, 그 익명 계좌. 추적할 방법 없나? 일반적으론 불가능하지만 회장님 인맥을 동원하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당장 해봐. 네. 그런데 회장님, 차 부장이 망설였습니다. 뭐가 또 있나? 김현우 상무님 신용카드 내역도 확인해 봤는데요. 뭐? 작년 3월에 강남구 청담동 어느 병원에서 큰 금액이 결제됐습니다. 병원? 산부인과 병원이에요. 그런데 금액이 5천만 원입니다. 김태준이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산부인과에서 5천만 원? 그것도 김유진이 죽은 바로 그 시기에? 차 부장, 그 병원 이름 뭐야? 청담 여성 클리닉입니다. 김태준의 머릿속에서 모든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알기엔 아직 부족했어요. 챕터 7 달동네의 진실 마이너스 마지막 퍼즐 조각. 그날 오후 김태준은 혼자 박순덕 할머니가 사는 곳을 찾아갔습니다. 차 부장이 조사한 주소지는 서울 외곽의 낡은 동네였어요. 좁은 골목길, 오래된 단독주택들. 30년 전 자신이 어려웠을 때 살던 곳과 비슷했습니다. 찾았다. 작은 단층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대문 앞에는 작은 화분들이 놓여 있었고 빨래가 줄에 걸려 있었어요. 할머니 계세요? 김태준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누구세요? 박순덕 할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제 추모공원에서 만났던 김태준입니다. 문이 조심스럽게 열렸어요. 어머, 정말 오셨네요. 들어오세요. 집안은 매우 소박했습니다. 오래된 가구들, 낡은 TV. 하지만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었어요. 하늘이는 어디 있나요? 유치원 갔어요. 조금 있으면 돌아올 텐데. 김태준이 작은 소파에 앉았습니다. 할머니, 어제 못다한 얘기를 하고 싶어서 왔습니다. 네. 박순덕 할머니의 표정이 조심스러워졌습니다. 윤순덕 씨, 제 첫사랑이었습니다. 아, 30년 전에 헤어졌지만 지금까지 마음 한켠에 남아 있었어요. 김태준의 목소리에 진실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사실 저도 딸한테서 많이 들었어요. 태준 오빠 얘기. 그래요? 네. 딸이 그러더라고요. 언젠가 꼭 다시 만나고 싶다고, 사과하고 싶다고. 사과요? 왜? 박순덕 할머니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딸이 거짓말을 했거든요. 거짓말? 30년 전에 당신과 헤어질 때 사실 임신을 했었어요. 김태준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임신을? 네. 하지만 집안 사정상 말할 수 없었어요. 당신네 부모님이 워낙 반대했고 딸도 당신 앞길에 방해되고 싶지 않다고. 김태준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30년 전 윤순덕이 임신을 했다고? 그럼 그 아이가 김유진인가요? 네. 김태준이 숨을 못 쉬겠었습니다. 김유진이 자신의 딸?
그럼 하늘이는 자신의 잠깐요, 할머니. 그럼 하늘이는 제 외손녀라는 뜻인가요? 박순덕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런데 뭔가요? 할머니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유진이가 죽기 전에 하는 말이 하늘이 아빠를 찾아달라고 했어요. 아빠요? 네. 하늘이 친아빠 말이에요. 김태준이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친아빠가 따로 있다고요? 유진이와 결혼한 사람이 아니에요. 유진이는 결혼 안 했어요. 그럼 박순덕 할머니가 주머니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이 사진을 보세요. 사진 속에는 김유진과 한 남자가 함께 있었어요. 남자는 30대 중반 정도로 보였고 김태준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 남자는 자신의 아들 김현우였습니다. 이게 뭐예요? 유진이가 몰래 간직하던 사진이에요. 하늘이 아빠라고 했어요. 김태준의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자신의 아들 김현우가 김유진과 그리고 하늘이의 아빠라고? 그럼 하늘이는 자신의 외손녀이면서 동시에 손녀? 할머니, 이게 확실한 건가요? 네. 유진이가 죽기 전에 직접 말했어요. 하늘이 아빠는 김현우라고. 김태준의 온몸이 떨렸습니다. 그제서야 모든 게 이해됐어요. 왜 김현우가 김유진의 사망 신고를 했는지, 왜 7년간 매월 500만 원씩 보내줬는지, 왜 가족들이 이 일을 숨기고 있었는지. 김현우는 자신의 배다른 누나와 관계를 가졌고 아이까지 낳았던 거예요. 그리고 그 사실을 숨기기 위해. 하지만 진짜 충격은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할머니, 한 가지만 더 물어봐도 될까요? 김태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유진이는 어떻게 죽었나요? 박순덕 할머니의 표정이 급변했습니다. 그건 병으로 죽었어요. 무슨 병이었나요? 간암이었어요. 하지만 김태준은 이미 알고 있었어요. 차부장의 조사 결과를 통해 김유진의 진짜 사인은 간암이 아니었습니다. 할머니, 진실을 말씀해 주세요. 유진이는 병으로 죽은 게 아니죠? 할머니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뭘 모른다는 건가요? 유진이가 죽기 전 며칠 동안 누군가 계속 찾아왔어요. 누가요? 잘 차려입은 여자였어요. 나이는 50대 정도 됐고 김태준의 심장이 뛰었습니다. 50대 여자? 자신의 아내 이영희가 떠올랐어요. 그 여자가 뭐라고 했나요? 유진이한테 돈을 줄 테니까 하늘이를 포기하라고 했어요. 아이를 포기하라고? 네. 김현우 씨와 완전히 연락을 끊고 하늘이도 다른 곳에서 키우라고. 김태준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그래서 유진이가 어떻게 했나요? 거절했어요. 절대로 하늘이를 포기할 수 없다고. 그러고 나서 그 다음 주에 유진이가 갑자기 쓰러졌어요.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이상하다고 했어요. 건강한 사람이 갑자기 이런 증상을 보이는 게 이상하다고. 무슨 증상이었나요? 중독 증상이었어요. 김태준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중독? 그럼 누군가 김유진을 독살했다는 뜻인가요? 할머니, 그런데 왜 경찰에 신고 안 했나요?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할머니가 더 심하게 울었습니다. 하늘이를 빼앗아 가겠다고 협박했어요. 누가요? 그 여자가요. 경찰에 신고하면 하늘이를 강제로 데려가겠다고, 그리고 저까지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김태준이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자신의 아내가 김유진을 독살하고 박순덕 할머니까지 협박했다는 거네요. 할머니, 그 여자 혹시 이런 모습이었나요?
김태준이 핸드폰에서 아내 이영희의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아, 네, 맞아요. 바로 이 사람이에요. 김태준의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30년간 함께 살았던 아내가 자신의 딸을 독살하고 7살 아이의 할머니까지 협박했다니. 할머니, 혹시 증거 같은 건 없나요? 증거요? 그 여자가 협박했다는 증거나 유진이를 독살했다는. 할머니가 방으로 들어가더니 작은 녹음기를 가져왔습니다. 이거 유진이가 몰래 녹음한 거예요. 김태준이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이영희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김유진 씨,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말하겠어요. 현우와 연락 끊고 아이는 다른 곳에서 키우세요. 안 돼요. 현우 오빠는 하늘이 아빠고 저는. 그럼 어쩔 수 없네요. 당신이 선택한 거예요. 그 다음에 들린 건 물잔이 부딪히는 소리였습니다. 2차 드시고 좀 생각해 보세요. 내가 준비한 특별한 차예요. 김태준의 혈압이 급상승했습니다. 차에 독을 탄 거였어요. 할머니, 이 녹음기를 경찰에 가져가야 해요. 하지만 하늘이가 제가 보호하겠습니다. 하늘이는 제 외손녀니까. 그 순간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할머니 왔어요. 하늘이의 맑은 목소리였습니다. 하늘아, 어서 와. 하늘이가 거실로 들어오더니 김태준을 보고 환하게 웃었어요. 할아버지, 또 왔어요? 응, 하늘이 보고 싶어서. 김태준이 하늘이를 안아줬습니다. 자신의 피를 나눈 소중한 외손녀. 그리고 동시에 손녀이기도 한 복잡한 아이. 할아버지, 나랑 놀아줄 거예요? 그럼 할아버지가 하늘이를 많이 많이 놀아줄 거야. 김태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이제 진실을 알았으니 정의를 실현해야 할 때였어요. 엔딩 30년 만의 진실, 그리고 새로운 시작. 일주일 후 검찰청. 김태준은 녹음 파일과 모든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아내 이영희는 독살 혐의로 구속됐고 아들 김현우는 증거인멸 및 허위신고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됐어요. 아버지, 정말 이래야 하나요? 구치소 면회실에서 김현우가 울며 말했습니다. 현우야, 너는 왜 진실을 말하지 않았니? 유진 누나와 정말 사랑했어요. 사랑? 김태준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였습니다. 사랑이면 왜 숨겼어? 사랑이면 왜 엄마가 유진이를 독살하는 걸 막지 않았어? 저도 몰랐어요. 엄마가 그런 짓을 할 줄은. 하늘이는 어쩔 거야? 김현우가 더 심하게 울었습니다. 아버지가 잘 부탁드려요. 한 달 후 법원 판결. 이영희는 살인 1급으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김현우는 증거인멸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받았어요. 그리고 김태준은 박순덕 할머니와 하늘이를 자신의 집으로 모셔왔습니다. 하늘아, 이제 이 집이 내 집이야. 정말요? 할아버지 집에서 살아도 돼요? 그럼 할아버지가 하늘이를 평생 지켜줄 거야. 6개월 후 김유진의 추모비 앞. 김태준과 하늘이 그리고 박순덕 할머니가 함께 서 있었습니다. 엄마, 이제 할아버지가 나를 지켜주신대. 하늘이가 비석에 대고 말했어요. 그리고 할아버지는 엄마 아빠이기도 하다고 했어. 신기하지? 김태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30년 만에 찾은 딸. 비록 이미 세상을 떠났지만 그녀가 남긴 소중한 선물 하늘이가 있었어요. 유진아, 아빠가 늦었다. 미안하다. 그날 오후 집에서 하늘이가 김태준의 무릎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어요. 할아버지, 나는 왜 엄마도 없고 아빠도 감옥에 있어요? 어려운 질문이었습니다. 하늘아, 세상에는 복잡한 일들이 많단다. 하지만 중요한 건
김태준이 하늘이를 꼭 안아줬습니다. 할아버지가 하늘이를 사랑한다는 거야. 그리고 엄마도 하늘이를 정말 사랑했다는 거고. 그럼 됐어요. 하늘이가 환하게 웃었어요. 김태준도 30년 만에 진짜 웃음을 지을 수 있었습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가장 소중한 것을 찾았거든요. 가족의 진짜 의미를. 2년 후 하늘이는 초등학교에 입학했습니다. 김태준은 회사 경영을 뒤로하고 하늘이 키우는 일에만 집중했어요. 매주 토요일마다 김유진의 추모비를 찾아가는 건 계속됐지만 이제는 슬픔보다 감사함이 더 컸습니다. 할아버지, 오늘 학교에서 가족 그림을 그렸어요. 하늘이가 자랑스럽게 그림을 보여줬어요. 그림 속에는 할아버지, 할머니, 그리고 하늘이가 함께 웃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늘 위에는 날개를 단 여자가 그려져 있었어요. 저건 누구야? 우리 엄마요. 하늘에서 우리 지켜보신대. 김태준의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30년간 찾지 못했던 진짜 행복을 7살 아이가 가르쳐 줬어요. 사랑은 혈연을 넘어서고 진실은 언젠가 반드시 밝혀지며 가장 소중한 건 바로 곁에 있다는 걸. 당신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가족의 비밀을 덮어두고 평화롭게 살 것인가? 아니면 진실을 밝혀내고 새로운 시작을 할 것인가? 댓글로 당신의 생각을 들려주세요.